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지금적인 출발 사침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밤사이 들어온 세계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미 연방의회 의사당 근처에서 총격이 벌어져서 한 명이 숨졌죠. 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차량 추격전과 총격이 잇따라 발생해서 여성 한 명이 숨지고 의회와 백악관 출입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20분쯤인데요. 백악관 인근에서 검은색 승용차에 탄 여성 운전자가 경찰 검문을 피해 의사당 쪽으로 달아났고 이를 경찰차 여러 대가 뒤쫓았습니다. 추격전 끝에 여성은 백악관에서 약 5km 떨어진 의사당 인근에서 멈춘 뒤 차량에서 나오자마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다쳤습니다. 의사당 인근에서 총격이 이어지자 의사당 건물은 약 40분간 출입이 통제됐고 백악관 인근 도로도 일시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숨진 여성이 왜 경찰을 피해 달아났는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가운데 현지 경찰은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여성이 총을 쏜 증거는 없다고 보도해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예,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군요. 네. 예, 이 과정에서 이 공화당, 민주당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금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치권 이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에 백악관에서 여야 대화가 열렸지만 감정만상하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화가 실패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대중 연설에 나서서 공화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을 놓고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공화당에 대해 즉시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이 대중 연설을 통해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벼랑 끝 대치 구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 연방정부 정상화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 여파가 지금 세계로 미치고 있는 중인데 뉴욕 증시 어제 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 15,000선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가까이 만에 붕괴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9% 하락한 14,99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해서 심리적 지지선인 15,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흘째 접어든 가운데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국가 부채 상향 조정 문제가 개장 초부터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할 경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때 하락폭이 줄었지만 결국 15,000선 붕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예, 유럽에서는 사고 뉴스가 들어와 있군요. 이탈리아 남부 해역에서 난민선이 침몰해서 수백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면서요. 네,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 섬 해역에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태운 배가 침몰해서 1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이탈리아 구조당국은 난민 500여 명을 태운 바지선이 화재로 침몰하면서 적어도 11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배에 타고 있던 난민 가운데 150여 명은 구조됐지만 여전히 실종자들이 200여 명에 달해서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해역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연합 쪽으로 이주하려는 난민들이 탄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출근길 많이 추우셨죠? 밤사이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출근길 차들도 좀 빨리 늘기도 했는데요. 남부순환로 통해서 공항 가는 길 양재 지하철도 조금 지나서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고 처리는 금세 됐지만 부근 여파로 밀리고요. 신림 사거리에서 까칠고개 진행하는 데도 밀립니다. 동작대로는 사당역에서 경문고등학교 쪽으로 차간격을 좁히고 언주로는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영동 3교에서 매봉터널 사이로 차량들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는 경제뉴스 들으시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틀간 미국 증시, 결국 내렸죠? 예, 뉴욕 증시가 지난 이틀 내내 내렸습니다. 오늘도 미국 연방정부, 오늘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사흘째인데요. 예. 이 셧다운이 장기화돼서 경제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2일에는 0.39%, 3일에 0.90% 떨어지면서 14,996.48에서 거래를 마쳐서 심리적 지지선인 15,000선이 무너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2일 0.07%, 3일 0.90%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8%, 1.07% 내렸습니다. 예, 이 원인이 되고 있는 셧다운, 이거 풀릴 조짐이 없는 겁니까? 미국 정치권은 지금 건강보험 개혁안이죠. 즉 오바마 케어에 대한 공방을 거듭하면서 좀처럼 타협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을 상대로 잠정 예산안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공화당 강경파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협상 거부 카드까지 내걸면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7일 끝내야 하는 부채 한도, 증액도 불가능해지면서 국가부도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셧다운도 좋지 않지만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한다면 훨씬 더 상황이 나빠지고 이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매우 중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새벽이죠.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테러 가능성까지 부각돼서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고용주표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건 늘어서 30만 8천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미국 경제를 경고했는데 IMF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그 전망치를 3.7%로 낮춰서 발표한다면서요? 예,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IMF가 오는 8월 8일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에서요.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률을 기존의 3.9%에서 3.7%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기 침체 여파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되는 데 따른 겁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정전 3.7%에서 3.5%로 낮춘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 예산안이요. 예. 연 3.9% 성장률을 기준으로 세수가 올해보다 9%나 많은 218조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내년에 사상 최대 적자 예산을 편성한 상황인데요. 성장률이 떨어질 경우 세수가 더 줄어들게 되죠. 재정적 폭이 더 커질 것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 동양그룹 사태가 전mit가경인데 이 임직원까지 반발해서 회장 집 앞으로 몰려갔죠? 예, 어제 회사 임직원들마저 서울 성북동에 현재한 동양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현 회장에게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양증권가 임직원들은 동양시멘트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지난달 17일까지 1,570억 원에 달하는 기업 어음을 판매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2일 동양시멘트가 갑작스레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요, 담보 가치가 사라져서 자신들이 판매한 기업 어음 1,570억 원이 휴지조각이 됩니다. 예. 특히 현 회장은 추석 직전까지도 동양시멘트는 안전하다면서 직원들에게 기업업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지키려고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지점장들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요.
동양채권 피해자 모임도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의 부당성을 알리는 연판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현 회장은 어젯밤에 언론사들에게 메일을 보내서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서 주요 계열사의 그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면서 경영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난번 우유값이 오를 때 예상은 됐었지만 과자값, 음료수값도 등단에 오른다면서요? 예, 롯데증화는 지난 2일 편의점 베스톨과 합의해서 그 마가레트, 애플잼, 쿠키, 몽쉘, 크림케이크 등 그 과자 10여 종의 가격을 10% 안팎으로 인상했습니다. 마가레트 가격은 12개들이 그 한 박스 가격이 3,500원에서 예.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롯데제과는 다른 편의점 및 그 대형마트들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값을 올릴 예정입니다. 롯데뿐만이 아닙니다. 빙그레는 그 유제품인 바나나 맛 우유, 요플레, 닥터캡슐, 그리고 커피 아카페라 등의 가격을 올렸고요. 이외 베일비업도 그 우유 속의 딸기 과즙, 위편한 구트, 검은콩 우유 등의 값을 올렸습니다. 동원 F&B는 음료 쿨피스, 유제품 밀크팩토리의 값을 인상했습니다. 우유값이 지난달 오르면서 과자, 커피, 음료 등의 값이 도미노처럼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 과자업계 1위인 롯데제과가 인상을 하면서 크라운 혜태제과, 파리바게트 등도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예, 출발사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육지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예, 전치기 출발사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평소 만나고 싶었던 우리 시대의 피플을 만나봅니다. 피플. 청취자 여러분, 대하소설 토지를 아실 겁니다. 토지는 평사의 대지주인 최참판 댁의 흥망성쇠를 통해 동학혁명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예만을 따른 장대한 서사로서 한국 문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박경리 선생이 별세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오는 12일엔 박경리 선생을 기리는 박경리 문학제가 열립니다. 오늘 전원책이 출발 새 아침 피플에서는 박경리 문학제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분, 바로 박경리 선생의 따님이시자 시인 김지아의 부인이기도 한 토지문화재단 김영주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멀리 강원도 원주에서 오셔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른 아침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원주에서 오시는 길이죠? 어제 오셨습니까? 어제 왔습니다. 아, 어제 오셨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의 부인의 또 선배 되시니까 네.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뵈니까 정말 기쁩니다. 이 박경리 선생님 생전 모습하고 닮아간다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예,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박경리 선생님 세상 버리시기 한 10년 전에 선생님을 뵀는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은 슬픔이라는 그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방송에서 인용을 하는데 그때 뵌 이 박경리 선생님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앞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늙으니까 이제 닮아가는 것 같아요. 늙으니까 닮아가는 겁니까? 예. 이 원주에 있는 토지문화관에 언제 이주하신 겁니까? 2009년도에. 예. 그런데 그 동안에도 다녔습니다. 관장도 하고 하면서. 예. 근데 제가 박경리 선생님 뵀을 때 이걸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왜 원주에서 원주로 가셨는지. 이 통영이 원래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그 바다 놓아 두고 왜 원주 산으로 가셨는지. 왜 원주로 가셨다고 합니까? 그게 이제 이유가 있죠. 예.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서 김시인하고 산 곳이 원주입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김시인이 이제 수영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원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손자 원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서 어머니가 이제 손자 안 보고는 못 견디겠으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때는 사정이 굉장히 나빴어요. 이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손주하고 딸이 떨어뜨려 놓고는 마음이 안 놓이셔가지고 이제 옆에서 힘이 돼 주려고 그래서 내려오셨던 거죠. 예. 그래서 세상이 이 박경리 선생님을 원주로 가시도록 만들었군요. 그렇죠. 결국은. 예. 그런데 이 김지아 선생님 수영 생활이라고 표현하기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수영이라기보다 좀 다른 말 없을까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수영이, 이 김지아 선생님이 죄지었다 것도 아닌데 수영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저도 지금 갑자기 먹먹해지네요. 네. 예, 수영 생활이라고. 어쨌든 형무소에서 오랫동안 이제 형을 살고 있었죠. 예, 수영 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저희들처럼 감옥 생활도 아는 사람들은 다 죄진 기분이 들고 먹먹해져서 그렇습니다. 다 고생했죠, 안팎에서. 예, 이 전원책의 출발사점 피플. 오늘은 박경리 선생님의 딸임이자 김지아 시인의 부인이신 토지문화재단 김영주 이사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김영주 이사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분들은 샤프 0945 5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혹은 구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문화재단 이사장 맡고 계시는데 지금 문화재단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문화재단이 원래 어머니가 박경리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작가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창작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문학관이 아니고 문화관입니다. 토지문화관.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당시 어머니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늘 혼자서라도 떠드시고 또 이렇게 글도 쓰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세미나나 또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어 하셨다가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토지문화관이 설립이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환경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정말 없었는데. 없었죠. 예, 박경리 선생님이 환경 문제를 자주 거론했죠.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갑자기 환경 문제 갖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했는데 그런 뜻이 있었군요. 예, 박경리 문학제가 12일부터 열리죠? 네. 올해가 4회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12일 날에는 박경리 문장 낭독 대회가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있고요. 그러니까 낭독은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이 참석하는 겁니다. 일반인이 신청해서 나와서 낭독하고 이제 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그동안에 시낭독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본격적인 낭독하는 잘하는 사람들이 배출이 됐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낭송가로 할 수준에.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낭독가가 배출되기를. 그리고 이제 회촌 숲길 걷기.
작가와 함께 그 입주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번 기회에 이제 가능하면 좀 참석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또 외부인들하고 같이 그 임도가 좋은 데가 있어요. 한 2시간 예. 걷는 길이. 거기 와서 좀 걷기 행사를 하자 이렇게. 예, 그럼 시민들과 거기 그 입주해 있는 입주했던 작가들하고 작가들. 함께 예, 그럴 수 예, 있는 길이겠네요. 그리고 예, 함께 걸으면서 문학을 얘기하고 인생을 얘기하면 참 뭐 이제 좀 조용히 예. 이제 그리고 뭐 토요일마다 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9일 날에는 그 청소년 문학 100일장 예. 100일장이 있어서 또 이렇게 그 글 짓고 이제 시상까지 다 있고 또 김민기 씨 학전의 김민기 예. 씨가 고추장 떡볶이 그거 공연을 합니다. 토지문화관에서. 이 김민기 씨의 공연도 볼 수 있고 예. 정말 좋군요. 예. 그리고 이제 25일에는 그 금난세 씨 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제 기념 음악회가 있고요. 예. 해마다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26일에는 그 25, 26에 또 박경리 문학 포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교육적인 가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고 이제 26일 날 4시에 오후 4시에 박경리 문학상 수상식이 있습니다. 메릴린 로빈슨 작가가 옵니다. 예. 상 받으러. 아, 그렇군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시낭송 부터 시작해서 뭐 문학, 몇 가지 예, 행사. 문학 네. 낭송 그리고 공연, 연극, 뭐 음악, 네. 그리고 시상식까지. 네. 예, 박경리 문학상은 몇 회입니까? 문학상은 3회입니다. 3회입니까? 예. 예. 그리고 지금 문학제는 4회고요. 네. 예. 이 박경리 선생님 시집도 한 권 있죠? 제 기억이 딱 보면 박경리 선생님께서 시집도 한 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집이 몇 권 있어요. 아, 시집 몇 권이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서재 한 권밖에. 겹치기도 하기 예. 때문에 유고 시집 안 갖고 계세요? 예, 유고 시집 안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앞에 그 시집이 한 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챙겨드릴게요. 예, 유고 시집 한 권 꼭 좀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이 후배 시인으로서. 그리고 29일 날 예. 저기 연세대학에서 예. 작가 메릴린 로빈슨의 강연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수상자. 예, 강연. 수상자의 예, 강연이 예. 연세대 서울에서. 29일입니까? 예.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참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박경리 선생이 이 세상을 이제 버리신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네. 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죠. 온 국민이 사실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 이 박경리 선생을 지금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학제 말고 특별히 다른 기념사업 같은 것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념사업은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 이제 문학공원에서도 8.15 기념 행사도 있고, 또, 통영에서도 이제 5월 5일 기념 행사가 있고 좀 그렇죠. 예, 통영에서는 당연히 이제 하겠죠. 돌아가신. 예, 통영이 낳은 몇몇 우리 그 문학의 거장 중에 한 분인데, 예. 토지문화관이 박경리 선생이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후배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살아계실 때 애정이 상당했다면서요. 병원에 가시기 전까지 음식 반찬해서 반찬 준비했다고 그러대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몇 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대개 19명 내외 어떤 때는 또 20명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 계속해서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그럼 그동안에 거쳐 가신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겠네요. 상당히 많죠. 예, 언희경 씨 작품 중에 거기를 소재로 한 소설이 하나 있던데. 네. 예. 외국 작가들도 많이 외국 작가들도 많이 옵니까? 예. 올해도 스페인, 싱가포르, 러시아, 인도, 프랑스 이 작가들이 벌써 다녀갔고요. 예. 지금 현재 싱가포르하고 프랑스 작가가 2분 계세요. 아, 예, 싱가포르 작가도. 예. 거기하고는 무슨 협약 같은 게 맺어져 있습니다. 5년 동안 작가들 보내기로. 거기 가면 묵은해야 되는 건 아니죠? 침묵해야 되는 아니죠. 건 이제 그럼 불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 거기 가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작가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식사 시간에는 서로 만나고 그 외에는 이제 각자 방에서 글 쓰고 또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산책 다니고 그러면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작가들로서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군요.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박경리 선생님 이어서 채소도 무공해 채소 직접 길러서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농사를 직접 지으셨죠. 예, 그거 지금 운영비 어디서 다
마련하십니까? 예, 저희들로서는 그런 게 항상 먼저 걱정이 되거든요. 문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작실. 예. 그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강원도에서 또 조금 약간의 지원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자꾸 깎여가니까 모르겠고요. 예. 이제 외국 작가는 원주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적자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큰 문제네요. 네. 이 그런 이 박경리 선생님의 온 정성이 다 기울어진 곳인데 네. 이 토지문화관 이거 어떻게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후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십시일반으로 예, 좀 후원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하는 데까지 좋겠네요. 최선을 예. 다해야죠. 뭐 예. 이제 이게 고민이 많으면서도 공적인 일이라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어머니 박경리 선생님 어떤 분이었어요? 뭐 작가 박경리 선생님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분인데 어머니로서 어떤 분이었어요? 그런 질문은 계속 제가 받아왔는데 예. 대답하기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 개인적인 어머니로보다 공적인 어머니로 생각한다 이런 답변이 예. 이제 모범 답안이었는데 예.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어머니로서 너무 애절하셨어요. 예.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이제 살아계실 때는 그냥 뭐 별 그렇게 특별한 생각도 없이 서로 갈등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뭐 서로 아끼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통의 엄마 딸처럼 보통 엄마처럼 그렇게 예.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예. 자식에 대해서도 애절했던가 하는 예. 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면 자꾸 울컥울컥 할 때가 있죠. 지금 안경만 하나 딱 끼시면 똑같다고 박경리 선생님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뵈니까 안경을 잊어버리고 놔두고 예, 와가지고. 안경 앞에 딱 끼시고 그래 앉아 계시면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너무 어머니를 빼닮으셨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딸과 어머니 관계라보다 친구 같은 관계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다른 데서 읽은 적이 네. 있는데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좀 전해주시죠. 어머니하고는 거의 친구처럼 예. 문학에 대한 얘기라든가 모든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예. 그래서 뭐 사이가 너무 좋은 관계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데 의견이 이렇게 갈라지면 엄청 서로 이렇게 예. 맹렬하게 다투기도 했죠. 사위와 장모 이 두 분이 다 어떻든 우리 문단에 큰 별들이니까 네. 만약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얼마나 불똥이 튀었겠습니까? 불똥이 튀죠. 안 봐도 권합니다. 지금 박경리 선생님 작품 대표적인 게 토지 아닙니까? 네. 30년에 거쳐서 쓰신 대작이신데 26년 걸렸죠. 네. 그런데 그 외에도 사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기억이 희미하신 분들 많을 건데 김약국의 딸들 네. 이건 아주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파시 시장과 전장 근데 이런 선생님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따님으로서 어느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거의 이제 토지 후반부 결혼하고 나서 토지 후반부를 쓰셨는데 예 4부 5부 들어간 그 부분이죠. 그 전에는 거의 어머니 글을 다 읽었어요. 작품이 출판사나 잡지사에 넘어가기 전에 또 신문사에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최초의 독자였네요. 그렇죠. 언제든지 최초의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의무적으로 읽어야 했고 왜냐하면 어머니 글 쓰는 스타일이 너무 고치시니까 나중에 가서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게. 그래서 제가 꼭 읽어서 괜찮습니다 해야 이제 원고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한 몇 차례는 받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작품마다 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특히 저는 토지는 물론 대단한 소설이고 초창기에 단편들 문단에 나오실 때 초창기에 계산이나 흑흑백박 백백 이런 초창기의 작품들도 이렇게 강한 문학적인 향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예, 흑흑백백 같은 경우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죠. 아주 독특하게 박경리 선생님만이 가질 수 있는 문학적인 향취가 느껴져서 저는 그런 작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흑흑백백 같은 경우는 데뷔작이었는데도 수많은 평단에 오를 정도로 저희들이 아주 어릴 때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중학교 문예반 때인데 제가 그걸 기억을 할 정도니까
그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박경리 선생님 그 어떤 그 쓰신 글 중에 한 구절 낭독 저는 지금 안경도 안 쓰고 갖고 오고, 오셨습니다. 예. 그래도 예. 안 가져오고 그래서. 좋습니다. 다음에 모실 때 네. 제가 꼭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박경리 선생님 이제 하면 아까 말씀하신 토지 이 뭐 거의 토지라면 박경리 선생님, 네. 박경리 선생님 토지 이렇게 돼 있는데 1969년 6월에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95년까지 5부가 완성이 됐는데 이 지금 토지 정본이 이번에 나온다면서요? 네. 나왔습니다. 예, 안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최초로 책 나온 때부터 42년 만에 예, 완결된 일이라는데 네. 오류를 많이 잡았다는데 어떤 오류였습니까? 네, 이게 워낙 그 여러 군데서 연재를 했었고 예, 그랬죠. 또 책도 몇 차례 나왔고 하니까 그때마다 그 이렇게 잘못된 점이 잡혀지지 않고 그냥 남겨진 예도 있고 또 사실은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어머니가 이제 연재를 하다가 책이 나갈 때는 교정을 또 다 보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몇 가지의 이제 그 판들이 있는 거죠. 작품이. 예. 그러니까 연재한 대로 옮겨놓은 판본이 있고, 예. 고쳐서 책이 나온 예. 판본이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상당히 그 혼돈스럽고 하니까 예. 요번에 그 연구자들이 몇 분이 모여서 예. 요걸 이제 정리를 좀 한 거죠.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것이 국문학자 뭐 5명이 예. 2002년부터 오류를 바로잡아서 10년 만에 마무리했다. 네, 네. 뭐 오류가 600여 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예컨대 이 그 토지가 여원대라는 잡지, 현대문학이라는 잡지, 근데 뭐 많이 그 연재를 바꾸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선 그대로 낸 것을 다시 또 이번에 수정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박경리 선생님이 그 수정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다 그렇죠. 바꾸셨겠군요. 예. 가장 그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예.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한질이 총 몇 권이죠? 지금 20권인가요? 예, 20권이죠. 예.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수정본인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그러면 오류를 다 잡아놓은 거였군요. 예, 제일 이제 정본에 가까운 책이에요. 예, 그렇군요. 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 가져서 왜 보관을 왜 해놓았는가 하면 이 토지는 제가 내용도 다 알고 다 읽었지만은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구입을 해놓았는데 아, 그게 지금 오류 수정본이 있군요. 전 20권짜리. 예. 어머니 덕분에 이제 김지아 선생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러브스토리로 들어갑시다. 예, 언제 만났습니까? 73년도에 만났는데. 예, 그때 그 쫓겨다닐 때죠. 그러니까 이제 직전이에요. 아, 직전입니까? 피신 직전. 이제 예. 약간 이제 피신하기도 하고. 오적선 직후입니까? 훨씬 이후죠. 훨씬 이후죠. 예, 그러니까 오적은 훨씬 그 전에 그 왔고 저는 오적이라 하면 장성이라는 그 한자를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기억을 아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첫 만남은 어땠어요? 아니 뭐 이렇게 그 특별히 만남보다도 난데없이 그때 겨울이었을 거예요. 1월 달인지 뭐 그 박경리 선생님을 찾아왔더라고요. 김시인이. 그 김국태 씨하고 정현종 씨인가 뭐 이렇게. 예, 정윤종 선생님하고 김국태 선생님하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트리오가 반체제 트리오가 찾아갔군요. 그래서 뭐 그때는 그냥 이제 찾아온 손님이니까 뭐 어머니한테 좀 놀다가 그때 뭐 맥주를 줬는지 뭐 커피를 줬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 다녀갔죠. 아, 첫눈에 불똥이 안 피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왜 김지아 선생님 그 당시로서는 우리 연배 위로서는 키도 좀 크신 편이고 뭐 아니 보니까 첫눈에는 젊은 시절에 미남이었지 않습니까? 미남이죠. 미남이고 뭐 이렇게 뭔가 그 독특하게 뭐 그런 부분은 보이더라고요. 시 잘 쓰고 미남인데다가 그리고 성격 좋으시고. 성격 좋습니까? 좋다고 표현해야죠. 독서는 많이 하시지만 그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후배들이 다 그 성격 다 좋다고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는 후배들이 상당히 따르고 많이 따랐죠. 엄격한 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많이 이렇게 그 쌓아앉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 최근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설마 황혼이혼 하시려는 아니겠죠? 아니요, 뭐 그거는 뭐 제가 한때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아, 예. 제가 그런데 선생님 오시면 무조건 말리겠습니다. 수락 사두고 가면서 말릴 테니까. 예. 연애 몇 년 하셨습니까? 아니 그때는 뭐 연애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오고 나서 한 두 차례 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뭔지 그거 아니 74년도에 바로 결혼이 됐어요. 아니, 먼저 결혼을 하자는 얘기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김시인이 결혼하자고 하긴 했죠. 근데 단둘이 있을 때 합니까? 이제 어머니를 막 쫄랐어요. 어머니에게 따님 달라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막 그 설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제가 그때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예. 또 그 당시에는 결혼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지아 선배님은 처음부터 찍었군요. 찍고 갔군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좀 엉큼하신 듯해가. 그래가지고 뭐 결혼하자고는 했는데. 예. 그래서 승낙을 하신 겁니까? 글쎄요, 저도 뭐. 어머니가 무조건 결혼시킨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제 예. 저한테 승낙을 받았죠. 예. 근데 이제 결혼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참 뭐가 씌었나 봐요, 그냥. 그래, 결혼식도 명동성당 그 반지하 묘소에는 거기서 김수환 추기경이 집전하시고. 네. 아, 그 결혼식은 정말 역사에 남는 기록 같습니다. 그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지하에서 한 거. 그렇다고 그러대요. 다들 그 바깥에서 홀례성사 올리는데 반지하 묘소에서 결혼식 한 게 자기 처음이라고. 이름하고 맞죠, 뭐. 그렇습니까? 추기경님이 거기서 하자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추기경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안 그러면 추기경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게 뭐 보통인에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 그 당시 사진이 있죠? 네. 예, 그건 정말 역사에 남는 사진이니까 꼭 좀 그 제대로 잘 보관하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선생님보다는 박경리 선생님이 먼저 사유를 찍으신 거네요. 사위감으로. 그러니까 김지아 시인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 이렇게 어머니를 설득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머니를 자꾸 다니면서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신혼여행은 청평호반으로. 예, 그때는 아마 이제 저희는 어머니나 저나 그런 상황은 이제 잘 몰랐었는데 곧 자기가 쫓기게 되리라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화처럼 결혼했는데 이 결혼 이후에부터 이제 고초가 시작됐죠. 예, 그해 연말에. 예, 그해 연말. 예. 그 얼마나 참 장고한 시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남편 잘못 만나서.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다 갚으라고 그러세요. 그게 뭐 갚을 문제가 아닌데. 이제 건강도 회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 다 잊어버렸어요. 고생시킨 거. 지금 이제 건강하시죠? 건강하세요. 예. 그 건강 회복했으니까 지금은 문자 그대로 그 아내에게 보온해야죠. 이런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그 옷갈아지도 하고. 예. 보온이라기보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고생하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제일 늘 마음이 아프고. 예. 또 저는 보온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도.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김시인을 만난 가정이라든가 예. 또 우리 어머니하고 만남이라든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거 자체가 저를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를 성장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김시인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하겠다는 생각 안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정말 아름다운 부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김지아 선생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결혼 안 하겠다는 이런 얘기 차원이 아니고 예.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예. 생을 받고 싶지 않다. 예, 인생이 그 고해라는 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그게 공부죠. 뭐. 예, 천국이나 천당의 일을 준비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사실은 이렇게 속된 말로 해서 너무 지긋지긋하게 예. 고생을 하니까 이제 다시금 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예. 이런 생각이죠. 이 개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는데 원래 사학 전공하셨죠? 인생대학에서. 예. 그 연대에서 사학까지 했는데 원래는 교수가 꿈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들었는데 한국미술사 책도 쓰시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습니까? 아직 그 꿈을 접을 나이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 접을 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은 그 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의 기대를 저버린 바가 있어요. 김신하고 결혼함으로써 공부를 꼭 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약속도 했고 꼭 공부하겠다는. 그랬는데 이제 못하게 되니까 오랫동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제가 강의를 했어요. 연대하고 서강대학에서. 그래서 그때 박사과정을 밟겠냐 책을 쓰겠느냐 하는 이렇게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가 책을 쓰겠다 그러고 책은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못한 일은 지금 그 기왕에 나왔던 책에 대한 수정 부분하고 또 청소년을 위한 미술사 책을 쓰고 싶었는데 그거에 이제 좀 숙제예요, 저의.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근데 뭐 지금 원주시에서 박경리 선생이 남긴 유품을 관리 전시하는 창조박물관 건립사업 해온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걸 이제 그 다른 건 괜찮은데 원고, 육필원고 같은 경우에는 그 훼손이 될 그런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원주시하고 해서 조금 그 관리를 하고 뭔가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제가 보존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보존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다음에 꼭 정말 한번 좀 더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문전에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 피플 코너 마지막에 늘 드리는 질문인데 김영주에게 어머니 박경리다. 저희 선생님입니다. 저희 선생님입니다. 또 특별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에게 김지아란. 또 선생님이죠, 뭐. 정말 제가 지금 김영주 선생님 뵈니까 인생을 이제 달관해버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수많은 고초를 겪고 드디어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지 깨달아버린, 달관해버린 분인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또 역시 뭐 이렇게 세속에 몸담고 있는 아주 똑같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 모바일에 비해서 수많은 글들이 올라온 것 중에 두 분만 시간상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7434님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께서 혹시 딸인 김영주 선생님을 소설 속 등장인물로 등장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의 그 박경리 선생님 작품 속에는 가장 많이 된 부분이 당신 자신에 대한 투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물이든 안 좋은 인물이든 전부 다요. 그래서 제가 박경리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점의 하나가 나하고 가장 많이 담은 인물이 채치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객관적인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아마 서희에 대해서는 아기 서희에 대해서는 저를 좀 많이 모델로 하고. 그렇군요. 8012님 어머니로서의 박경리 선생은 어떤 분인지 궁금합니다. 토지 주인공 서희의 모습에 김영주 선생님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방금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시간 또 다 됐고요. 다음에 꼭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는책의 출발사진 피플 김영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지는책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